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요즘 워낙 큰 이슈들이 많아서 주요 관심사에서 잠시 멀어져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 그리고 책임 소재, 피해자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 세부 계획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부분인데요. 법무부가 네네.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이 된 거군요. 네네. 그동안 여당 측에서 그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해서 법무부 검찰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요. 네네. 그래도 다행히 그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검찰의 수사 지휘 감독을 가진 법무부를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늦장 수사 혹은 축소 수사 문제 이런 대목을 밝히는데 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검찰의,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진 데가 법무부니까요. 네. 법무부를 대상으로 해서 검찰의 늦장 수사 배경을 밝히는 것이 이번 청문회 진상규명하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검찰에서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GS 리테일 여기가 전부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왜 빠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법무부를 통해서 확인해가는 과정을 이제 가능하게 돼서 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네. 자, 그리고요. 또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이 영국 옥시 본사, 본사의 이 개입 관련성 이런 대목인데 방문조사도 실시 예정하셨다면서요? 네네. 옥시는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4월 19일자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때까지 이제 사망자가 95명이었는데 그중에 옥시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자 중에 70명이고요. 네. 그리고 그 피해자가 221명 중에는 177명. 아하. 그렇게 해서 8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옥시를 제외하고 이게 이제 이 본사와 한국 옥시와 이런 관련성이 다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하고 철저한 수사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희는 무엇보다 이 옥시 본사가 검찰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옥시 본사를 영구로 찾아가서 직접 방문할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청문회요 일정상 네. 청문회는 언제쯤 열리게 되나요? 이제 조사가 현장 조사가 있고 기관 보고가 있거든요. 네. 현장 조사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리고요. 네. 그리고 기관들이 이제 나와서 보고하면서 확인 작업을 해나가는 게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하고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9월 2일 날 이렇게 4번 4일 동안 하기로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문 일정은 그 사이에 네네. 그 사이에 정하기로 하고 양당 간사 간에 추후에 합의해서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8월 네. 말쯤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떤 증인들이 출석하느냐 이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좀 꼭 나와야 되는 증인 어떻게 좀 지목하고 계세요? 이번 국정조사는 정쟁이나 당리 이런 거하고는 관계 없는 네, 그렇죠.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업의 탐욕이 우리 다수 국민을 사망케 하고 다치게 한 아주 반인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 수 있는 성역 없는 아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기업, 업체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기관 이런 데를 전부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자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전부 조사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합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이 영국의 옥시 본사의 이 협조 여부 문제도 이제 짚어주셨습니다만
이 이름이 이제 거라브 제인이던데요. 옥시 전 최고 경영자. 지금 검찰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 검찰 말도 안 듣는데 이 청문회에 불러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영국 정부도 그 자국 국적의 기업이 벌인 이런 탐욕적인 행위에 대해서 네. 매우 지금 우려하고 걱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국 방문을 통해서 우리 국정조사위원들이 영국의 그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이런 분들을 만날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옥시 전 대표가 반드시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정조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설명도 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들어서 영국 정부도 힘써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릴 생각입니다. 네, 외교적인 압박도 필요하겠군요. 네네. 그런데 검찰도 뒤늦게 이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역대 정부가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또 강현욱 전 장관 좀 유력한 조사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관련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역 없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건이 94년 김영삼 정부 때 최초 개발이 됐고 그리고 판매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정부가 조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일전에 이 우상호 원내대표가 단순히 박근혜 정권만 탓할 문제가 아니다. 더민주가 집권했던 시절부터 시작된 사안이기 때문에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상호 대표가 조금 잘못한 거는 네네. 저희가 집권했을 때부터 시작된 사건은 아니고요. 네. 94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그건 이제 김영삼 정권부터 시작됐거든요. 네네. 근데 굳이 여기에 무슨 정권 이런 거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저희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런 상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어느 정부가 됐든지 정부와 관계없이 그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대책을 세우는 일을 해 나갈 겁니다. 네. 지금 이 피해 범위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네. 유가족들과 환경시민단체에서는요,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들을 찾아낼 특별기구도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네.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는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주 광범위하거든요. 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 중에 20%가 사용을 했고 사용한 사람 중에 20%가 피해를 본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1,000만 명이 사용했고 200만 명 정도가 피해 대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피해 접수자만 하더라도 3,642명이고 그중에 네. 사망자라고 접수된 사람이 701명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를 위해서 제대로 잠재적 피해자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저희 네. 이 잠재적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국회에다가 피해자 신고 접수센터를 설치하자 이런 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합의가 되고 네.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검찰 조사 결과도 보고 저희 네. 국정조사를 해 나가면서 이런 잠재적 피해자를 수사 나가는 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우 의원님 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 외에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 최저임금 문제 말입니다. 네. 이 참 진통 끝에 6,470원으로 7.3% 올랐는데요. 노동계도 경영계도 모두 불만이어서 자 지금 이 최저임금 또 결정되는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440원 올랐잖아요. 네네. 이 최저임금 문제가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내수 이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이하로 지금 그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440만 명이나 됩니다. 네. 근데 우리 경제의 큰 문제는 내수가 진작되지 않고 네네. 이런 문제거든요. 그거는 우리 노동하는 사람들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는 문제랑 다 있는 문제죠. 그래서 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과 다 있는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잘 오르지 않고 매번 파행으로 치닫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이 노측, 사측, 그리고 정부 측. 중간에서 중재하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9명씩 해갖고 27명으로 구성되어 네. 있거든요. 공익위원이라고 하더군요. 네, 공익위원이죠. 근데 공익위원이 정부에서 추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이 노측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는 면이 네, 있기 네. 때문에 매번 파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방식의 논의는 안 되겠다. 네. 특히 그 중요한 이유 중에 공익위원회 추천 방식도 있습니다만 이 노동조합 조직률이나 네. 그 단체 교섭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10%가 제한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측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네. 이런 방식으로는 계속 파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 네네. 국회가 책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제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그렇게 제출해 놓고 네.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교육부가요, 2016년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학교 폭력은 줄었고, 반면에 초등학생들의 폭력이 많이 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줄여서 이 청예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학교 폭력 SOS 지원단의 김승혜 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교육부 조사 결과 보니까요. 중고등학교는 줄었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비율적으로 이제 중고등학교는 좀 줄어들었고 네. 오히려 이제 초등학교 특히 4학년 아이들의 피해 응답률이 좀 높게 나온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청예단, 이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에서 파악하고 계시거나 느끼시는 바 정부 조사와 좀 비슷한가요? 일단 네, 저희도 이제 2001년부터 이 전국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초등학생들의 피해율이 높은 건 사실은 2006년도, 2007년도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는 네. 어떤 현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안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또 같은 반이나 학년, 즉 동급생으로 인한 이제 폭력 상황이 많다라는 이제 비슷한 점이 있고요.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피해를 당한,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아이들의 고통이 실제 유경험자들 중에서 65% 이상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고 저희 네. 조사에서 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가진 아이들 중에서 정말 좀 자해나 어떤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한 아이들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사례들, 실사례에서도 보면 지금 이제 초등학생 네, 저연령화된 이 초등학생들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요. 초등학생 가운데서도 이 4학년생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이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아마 이제 교육부의 전수조사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실시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실시를 했을 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한번 해봤는데 네. 어쨌든 지금 현재 학교폭력 현상이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학년이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한 실제 데이터 중에서는 사실 학교폭력이 처음 발생한 피해 시기를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응답한 친구들도 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 이 학교폭력 어떤 폭력이라는 문제가 그 초등학생이나 어떤 유치원, 유아학교에서도 지금은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 아이들의 발달 과정상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이고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조금 더 봐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고등학교는 실제로 폭력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통계적으로 그런 건가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초등학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고 상대적으로 보이고요. 줄어들었다기보다는요. 네.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줄었다기보다는 중고등학교는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대처라든지 일어났을 때 처리 같은 것들이 초등학교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안 처리라든지 학교에서 대처하시는 것들도요. 하지만 이 어린 어떤 초등학생들의 문제, 특히 갈등이나 어떤 관계 소통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한 대처가 조금 더 미숙하거나 네. 아니면 바로 이제 신속하게 해결이 좀 잘 안 되면서 문제가 조금 더 이제 지속되거나 조금 더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는 것들, 어떤 이런 다른 양상을 보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피해나 가해 유형 혹은 네. 좀 이 폭력이 벌어진 장소 좀 어떤 형태가 많습니까? 실제로 지금 교급별로 피해 유형은 지금 이제 주로 언어폭력이 많다고 교육부 네, 전수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 청해단 조사에서도 살펴보면 이제 언어폭력이 가장 높이 나왔고요. 네. 근데 초등학생들은 그 중에서 또 집단 따돌림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났고, 네. 중학생은 이제 사이버 폭력이나 아하. 어떤 성추행 관련된 것들, 이런 네, 게 네. 중고등학생들한테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이제 학년의 변화나 또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요. 일반적으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빈도가 가장 높고요. 하지만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아이들이 많이 생활하는 어떤 학원이나 외부 뭐 놀이터 이런 환경에서도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통합적으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학교 폭력이 저연령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읽혀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맞춤형 예방 대책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떤 방식들이 효과적인가요? 일단 학교 폭력이 그 초등학생이나 어린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또는 더 유치원이나 더 어린 이 교육기관에서 이런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예방과 정확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도 또는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이런 어떤 교원들에게도 좀 제대로 되어야 되고요. 네. 특히나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폭력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게 되게 어렵고 네.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사실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학급 지도나 또는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어떤 세심한 지도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셨을 때 쉽게 감정적으로 응대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이었고 아이한테 어떤 해결책을 주어야 되는지를 조금 아이와 같이 얘기하시면서 좀 찾아보셔야 되고요. 네. 이를 위한 어떤 전문 인력이나 연계망이 또 잘 가동돼야겠죠. 네. 이런 어떤 그런 대목에서 참 이게 네. 적당하고 냉철하게 학부모가 대응하면 좋은데 네. 제가 보기엔 두 유형 중에 하나인 것이 아예 무관심,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과잉 대응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문제인데 이게 저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네. 우리 애가 학교 폭력을 당했는지 아닌지 이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맞습니다. 저희가 큰애는 이제 이미 다 컸습니다만 이런 사태를 보고 나도 그때 저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네. 좀 부모들이 아까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미리 네. 좀 이걸 알 수 있는 시그널,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피해를 당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보였던 시그널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좀 몸이 아프거나 뭔가 학교 가기를 좀 힘들어한다든지 네, 평소와 네. 다르게 아니면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잊어먹거나 네. 없어졌다고 해서 계속 산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신체적인 상처가 있다든지 외상이 또는 스마트폰 같은 걸 볼 때 뭐 갑자기 당황하거나 방에 들어가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평소와는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이 잘 캐치를 해주신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수 없을 경우도 많아요. 아이의 모든 일상을 다 그렇죠. 보시지 못하니까. 다만 평소에 이제 아이하고 대화를 좀 하실 때 조금 편안하게 아이가 본인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평소 사실은 조금 관계를 잘 형성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가 본인한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부모한테 말할 수 있는 용기나 네. 그런 어떤 안정감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혹시 내 자녀가 폭력의 가해나 피해자가 됐을 때 네. 숨기려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 감정적으로만 응대하셔서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갈등 상황으로 가져가지 않으시고 네. 침착하게 누구보다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건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잘 찾고 어떤 전문기관에 또 충분히 상담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겠네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학교폭력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이 네. 사실은 잘 회복해서 아이들의 일상과 학교를 잘 복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모도 학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거 네. 이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님 지금 말씀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스쳐 지나갔는데요. 네. 우리 아이가
피해자로서만 부모가 걱정할 게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 가해 청소년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자, 네. 어떤 좀 유형이나 효과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가해 행동을 한 아이들을 만나면요. 네. 사실 본인들이 한 행동이 얼만큼 상대방한테 상처를 줬을지를 생각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의 조사에서도 가해를 한 아이들한테 너 왜 그랬니라고 물어봤을 때 이유가 없다. 장난이었다. 이렇게 네네. 응답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한 가해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다시는 그것을 하면 안 되는 행동이고 상대한테 얼만큼 상처를 줄 수 있는 건지 정확히 알려주는 것. 네. 이게 사실은 가해를 한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해단 학교폭력 SOS 지원단의 김승혜 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